반해 동해시는 5대 권역별 테마관광벨트 조성에 힘쓰고 삼척시는 수소 거점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복원 여부를 판가름할 협의회가 오는 10일 마지막 회의를 갖습니다. 눈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동계 스포츠와 한류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드림 프로그램이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요양시설들의 부당 청구도 증가해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해로 개청 40년을 맞는 동해시는 5대 권역별 테마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삼척시는 지난해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수소 거점 도시로 거듭나고 수려한 경관을 살린 관광시설을 조성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개청 40년에 맞는 동해시는 여느 해보다 다양한 역점 사업을 펼칩니다. 동해 지역을 무릉과 추암, 청곡, 묵호, 망상 등 5대 권역별로 나누어 테마가 있는 관광 벨트를 조성합니다. 무릉 폐채석장의 산업시설을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하는 에코밸리 사업, 루지와 알파인 코스터를 갖춘 사마 액티비티 체험시설 조성 사업, 묵호,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사업 등을 펼치고 천혜의 자연 경관을 걸으며 감상하는 동해 소금길 연장 사업도 펼칩니다. 망상구역은 특히 이제 경자자유구역청에서 명품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강릉선 KTX 동해 연장, 2022년 완공되는 부산까지 동해선 연결을 통해 동해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북방 루트 개척도 모색합니다. 동해시는 청년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살기 좋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제정한 청년 정책 기본 조례를 토대로 청년 소셜랩 공간 조성 사업 추진,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개최 등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나섭니다. 청년들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환경과 또 정주 환경을 좀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 가고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 대규모 축소나 동해안 부두 건설에 따른 물류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에너지 기술 개발 실증 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수소 거점 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주거와 교통, 관광 등이 ICT와 접목하는 수소 에너지 실증 도시 조성 원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166억 원이 투자되는 수소 R&D 특화도시를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1조 약 한 7천억 규모의 수소 거점 도시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 수소 에너지를 선도하는 수려한 경관과 고생대 지지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시설도 조성합니다. 도계 지역에 미인폭포 스카이워크, 높은터 테마타운 관광지를 구축하고 카르스트 지질의 특성을 살린 고생대 식물원도 조성합니다. 삼척에서 한 3박 4일 이상 체류하면서 휴게소 관광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휴양 관광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파워 발전소 건설, 신생 창업기업 연구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제왕운계의 저자 이승유 선생 표준 영정 제작, 이사부 기념관과 독도 수호관 조성 등 문화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도 확립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정월 대보름 행사의 국제적 콘텐츠도 강화합니다. 삼척시의 경우 아직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삼척시는 동서 육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 태풍 미탁대와 같은 재난 방지 대책, 폐광지역 특별법 연장 등 해결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마지막 회의가 오는 10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가리왕산 복원과 존치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난해 10차례 회의를 연 협의회는 오는 1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 도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23일 협의회가 정성군을 찾아 곤돌라 부분 존치와 정부 지원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곤돌라 전면 존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군민들은 가리왕산 정상에서의 24시간 천막 농성과 알파인 경기장 입구 봉쇄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제135차 IOC 총회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는 10일 낮 1시쯤 발표될 예정으로 12시부터 올림픽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 정부 대표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해 강원도의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유치 계획과 타당성에 대해 발표합니다. 강원도가 이 대회를 유치하면 유럽을 벗어나 열리는 첫 사례가 됩니다. 눈과 얼음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동계 스포츠를 경험하게 하는 드림 프로그램이 올해로 16회째를 맞았습니다. 올림픽 도시를 찾은 청소년들은 동계 종목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처음 신어보는 스케이트가 어색하고 코치 선생님이 한 발 한 발 함께 가주지만 어느새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집니다. 우간다와 인도, 라트비아 등 29개 나라에서 온 123명의 참가자들이 강릉과 평창을 찾아 쇼트트랙과 피겨, 스노보드 등 7개 종목을 배우는 드림 프로그램이 오는 18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도시를 찾은 청소년들은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동계 종목을 배우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It's fun and it's funny. When you learn, you can gain more skills. This camp is giving me an option to go into Olympics and make me more successful in my life.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열리고 있는 드림 프로그램은 올해로 벌써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림 프로그램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가 IOC에 제안해 지난 2004년 처음 개최했으며 동계 스포츠 체험은 물론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드림 프로그램을 거쳐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며 활약 중인 3명의 엘리트 선수도 찾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 사업으로 16회째 이어오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눈과 얼음이 없는 국가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동계 스포츠에 체험을 시키고 나아가서 전문 선수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이어 올해부터 운영을 맡은 2018 평창 기념재단은 드림 프로그램의 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한류 문화 강습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 수급자와 관련 기관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부당 청구 등 불법 부당 행위도 많아져 장기 요양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 요양 수요가 계속 늘면서 장기 요양 보험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대부분을 국고로 보조받을 수 있기에 2018년 전국적으로 2만 1,000곳이던 시설수는 지난해 2만 3천 곳으로 1년 새 10%인 2,000곳이 늘었습니다. 비리도 늘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970억 원의 부당 청구 금액이 현지 조사에서 적발됐고 강원도 내에도 217곳, 34억여 원이나 됐습니다. 2016년과 17년 조사 대상 기관 수가 늘면서 금액도 증가했다가 재작년 3억 5천여만 원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9억 6천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하지 않은 허위 청구, 부풀리기 등의 수법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4.5% 표본에 불과한 현지조사 확대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대상 기관도 1,300여 곳으로 확대합니다. 비리기관 퇴출을 위한 지정갱신제도 시행돼 지정시 부당 청구나 노인 학대 등 이력을 심사하고 6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작년 12월 12일부로 법률이 시행된 게 있는데 그게 지정제와 지정갱신제입니다. 부당 청구를 했던 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이 시장에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진입을 못하도록 또 현지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도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사 문제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는 여전히 남은 숙제입니다. 제가 돈이 정말 너무 많은 돈이에요. 제가 해서 진짜 차 수리비, 주유비, 원장님 그냥 개인 돈, 카드비,
뭐 무슨 캐피탈 돈 이런 게 수차례 나가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100만 명 시대, 교묘해지고 커지는 시설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금의 서비스를 점차 공공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2020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후기 일반고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0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입학 전형에 전체 5,482명 모집에 5,620명이 지원해 동시 지원자와 정원 외 합격자를 포함해 실제로 122명이 탈락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학구는 1,354명 정원에 1,378명이 지원해 최종 19명이 불합격하고 춘천학군 7명, 원주학군 96명이 불합격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합격자는 미달된 특성화고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며 강릉 71명, 춘천 110명, 원주 261명이 미달된 정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결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지역 화폐인 강릉사랑 상품권 강릉페이를 오는 13일부터 판매합니다. 강릉페이는 스마트폰 앱과 농협을 통해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판매되며 개인당 월 30만 원, 연간 4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면 사용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고 연말 정산 소득공제율 30%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초교도소가 오는 3월 준공돼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정호 속초시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속초시 장사동 12만 8천여 제곱킬로미터에 착공한 강원 북부교도소, 즉 속초교도소가 오는 3월 준공되고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천마을 주민들이 속초시와 법무부에 건의한 38개 사업 가운데 큰 논골 교량 설치 등 15건을 마쳤고 8건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 교동 일대에 추진하던 교동 6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릉시는 교동 6공원 사업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결과 해당 부지의 식생 보전 등급이 예상보다 높고 경사도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가 필요해 오늘 주민 설명회를 취소했습니다. 강릉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해 일몰제까지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어렵다며 독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내놓은 고성 속초 산불 피해 보상안에 반대하는 4.4 산불 피해 보상 대책위원회가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4 산불 피해 보상 대책위원회는 오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산불 피해자 21명 명의로 고성 속초 산불 피해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산불 비대위는 한전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과 손해사정평가사 지정을 통해 피해 보상률 인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한전과 고성 산불 비대위가 합의한 보상률 60%에 반대하는 이재민들을 추가 모집해 조만간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관내 행정복지주민센터의 회의실과 다목적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동해시는 주말과 휴일에 청소년과 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의 주민센터를 개방해 청소년 여가 활용과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행정복지주민센터 회의실은 댄스와 연극, 밴드 동아리의 연습 공간으로 제공되며 이용은 주민센터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도 7호선 강릉시 구간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우회도로가 조성됩니다. 강릉시는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강동면 상시동리에서 홍제동을 잇는 대체도로 조성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11km, 왕복 4차로를 조성하는 데에는 국비 2천억 원이 투입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승인이 나면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됩니다. 강릉시 월화거리와 유천지구가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 지정과 표시 제한 고시를 오는 17일까지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에서는 업소 한 곳당 1개의 간판만 설치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조명이나 밝기 정도가 높은 화려한 조명 사용은 제한됩니다. 북방안 개선 위쪽으로 흘러간 어망을 회수해 4억 8천만 원의 어획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